돈이 많아서 얼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돈이 많아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지난번에 얼바인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제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바인의 부동산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5%를 넘어서서 6% 가깝던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많이 남던데 왜 얼바인 월 수익률이 적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수익률을 따질 때 보통 나가는 것 계산을 안 하고 전체 들어오는 돈을 수익률로 알려주는데, 미국은 수익을 계산할 때 비용 빼고 순수하게 계산을 하니 수익률 대비 막상 돈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공돈 들어온 것 같다고요. 얼바인의 월 수익이 약하다는 지난 영상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기에는 얼바인이 다른 지역만큼 월 수익이 높고 가격도 더 잘 올라가서 차익 수익도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제 친구들처럼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캘리포니아의 좀 좋은 동네에 투자를 해 놓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A가 2018년도에 주택을 100만에 매입을 했습니다. 캡은 연 3.5%였고요. 연 35,000달러, 월 2,900달러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당시 월 렌트비는 4,2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집과 모든 컨디션이 똑같은 바로 옆집을 2025년에 200만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수익률은 2%로 줄어들었고요. 연 4만 달러, 월 3,400달러의 수익이 있습니다. 렌트는 월 5,800달러입니다.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렌트비가 5,800달러를 받고 있으니 대충 계산을 하면 겉보기에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 정도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정확한 계산입니다.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올랐으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브레이크 다운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요. A는 매입 시기 2018년, 매입가 100만, 프로퍼티 텍스 12,000, HOA 3,000, 보험 1,200, 렌트 수익 51,000, 연순 수익 34,800, 캡 레이트 3.5%. B는 2025년도에 매입, 매입가 200만 불, 프로퍼티 텍스 22,000달러, HOA 4,000, 보험 3,000, 렌트 수익 69,600, 연순 수익 46,600, 그리고 캡 레이트는 2%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가는 돈이 있지만 적은 금액이니 이 정도로만 굵직굵직하게 해서 간단하게 보기 쉽게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25년에 A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A의 입장에서는 매입가가 100만으로 그 매입가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요. 프로퍼티 텍스가 눈꼽만큼 늘어났을 것이고요. HOA가 4,000달러로 훌쩍 늘어났고요. 보험이 3,000달러로 늘어난 것입니다. 렌트 수익은 69,600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수익도 49,600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인 거거든요. 지금 2018년에서 2025년을 보여드려서 그렇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는 비슷한 기간을 랜덤으로 찍어서 보면 이보다 더 납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을 때 그 난리를 겪고도 말이죠. 그 와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프로퍼티 텍스 프로텍션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가 매입하면서 매입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프로퍼티 텍스를 일정 금액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프로퍼티 텍스를 그 마켓 밸류에 따라서 계속 올릴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든지 혹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사고 나중에 사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무조건 전자를 먼저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찍 사면 일찍 살수록 잡혀있는 프로퍼티 텍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자의 수익을 남들보다 올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얼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돈이 많아진 것입니다.
물론 렌트 가격이 집값에 대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해야 하고 좀 더 많은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공실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바람탄 돛담배가 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자본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렌트비가 집값을 못 따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든 천천히 내려가든 혹은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렌트비가 집값을 앞질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폭락이 왔을 때도 렌트비는 잠시 움찔하고 천천히 또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렌트비는 더 올라갑니다. 못 버텨서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렌트를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렌트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갭이 조금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3% 수익률이 6%로 훌쩍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프로퍼티 텍스와 렌트 가격의 움직임만 이해해도 부동산 투자의 반은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약간 오류가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 중에 80은 집 가격이 올라갑니다. 100 중에 20은 집 가격이 내려가고요.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래프가 부동산 가격을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경사지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렌트비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설령 상투를 잡아서 그 렌트 수익이 낮더라도 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낮으니까 낮더라도 버티면 이 시점에 갔을 때는 가격은 여기고 렌트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이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점이 되면요, 집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간이 지나면 돈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돈 잃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잃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기는 합니다. 하긴 근데 거의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투자와 달리 부동산은 망할 일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는 IMF 때 대우와 한보철강이 부도나는 것을 보고 작은 가게만 쉽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가는 인기 있는 소위 말하는 판잣집을 사더라도 강남에 산다는 자세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은 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덩어리가 크니까 목돈이 필요한 것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야 하는 것이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어느 순간 집을 막 찍어내는 때가 오면 그때는 부동산 투자를 멈춰야 할 때라고 지난번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싶기는 한데요, 솔직히. 그래도 기술이 원체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니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